인구 절벽으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징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결합한 혼합형 병역제도, 그리고 첨단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 여기에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자주국방 강화까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선택적 모병제, 과연 대한민국 국방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2035년, 40년이 먼 이야기 같지만 10년, 15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어떻게 튼튼하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상비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상비 전력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병무청도 고민하고 있고 당연히 국방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국방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기본 골간은 징병제다. 그 징병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추가 혹은 혼합 병행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완벽한 방어태세, 대북 방어태세 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체제를 갖추는가 거기에 우리 토론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 의원님 말씀은 기본 취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병력이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50만인데 실제 병력은 아마 48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한 20여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남성으로 보면 10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 병사가 30만, 간부가 20만 얘기하는데 그럼 2040년이면 기본적으로 100%가 군대를 가더라도 남성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병사를 기준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부가 20만 채워져야 30만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근데 간부 20만도 지금 뭐 초급간부 확보도 지금 어렵고르기 때문에 사실 20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40년이면 30만 유지도 힘들 수 있다. 이런 것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모병제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아 그래 원하는 사람 군대 가니까 이 동기부여도 훨씬 될 것이고 무슨 어떤 그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따른 부담도 징병제의 경우보다 적을 것이고 그건 뭐 야전지휘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택한 국가들이 보면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내 군대를 저 비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흔히 이제 3D 분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몸으로 몸을 이제 육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깊이를 많이 하는 이런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저도 이제 징병과 모병을 혼합한 형태로 일단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겠지만 가까운 시일내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 여기서 모병제라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뭐 특기라든지 이런 거를 네. 활용해서 약간 모병제적 성격을 반영한 이런 형태가 일단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국가안보 전략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병역 자원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유급 지원병제 그래서 상병까지 하다가 이제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하는데 18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역 자원을 자발적으로 더 충원시키겠다. 그리고 조금 더 상병 이후부터니까 이제 조금 더 숙련병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추진을 해봤지만 여전히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때 이제 병행했던 것이 이제 부사관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장수 장관, 당시 국방장관하고 협의해서 15,000명 정도의 부사관을 늘리자는 계획을 22,000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징병제는 18개월로 줄이되 3주마다 하루씩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서 현재 18개월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모병제를 했다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에서 갑자기 모병제로 가면은 아 내가 꼭 군대 가야 돼 이런 그 연령대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동안 모병이 거의 안 돼요. 네. 이미 징병제는 폐지됐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메꿉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병제, 그러니까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2035년 40년 가면 30만이 유지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 징병제를 하되 여기에 그 선택적인 모병제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지박형의 부사관을 더 늘리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이 징병제는 또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출산율이 0.72%밖에 안 돼요. 0.72명. 0.72명.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부족한 거예요. 군만 부족한 게 아니고 산업 현장, 심지어 대학교 뭐 다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다시 디자인한다는, 다시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그 일환으로 이 징병제 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그런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당 일각에서 이제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징병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징병제를 골간으로 하되 모병제를 가미해서 어떻게 우리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젊은이들이 또 산업 현장은 현장대로 지킬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쪽 이제 민주당에서 의도했던 거와 달리 괜히 그런 모병제에 정도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병제 관련해서 좀 접근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대책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병적 수급과 관련해서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대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70년대 이래 미군도 보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 때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1970년 베트남전 이후에 모병제로 바꾼 다음에 굉장히 여러 해 동안에 병력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제 해결된 게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요즘도 미군이 다시 병력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스웨덴이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징병제로 이제 환원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안의 경우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급 지원병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한 전문 병사제라는 것도 일부에서 제안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진 게 뭐냐면 병사들 처우가 너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첫째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고요. 두 번째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다른 이런 부작용도 낳고 그렇죠. 있다. 특히 이제 간부 확보에 있어서 부사관이라든지 추급 장교라든지 이런 간부 확보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그를 어떤 이제 총체적 인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 보태겠습니다. 공감하는 취지에서 좀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전방의 최전선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전투 병력 이외에 우리 그 후방에도 전방에도 물론이면 후방에도 여러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곽 경비는 어떻게 민간인에게 별도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그러면서도 과학화 경계 태세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비가 온다든지 고양이라든지 멧돼지가 치고 들어가도 다 사람 침투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틈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속 기동 전투 부대를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복합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징병제냐 모병제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의 어떤 복무 기간을 어떤 식으로 연장 운영할 거냐 그 정도 수준으로 좁혀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 동네 부평을에 구공수가 살고 있어요. 구공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그러면 아니 의원님 제가 220만 원 받는데 뭐 떼고 식대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실 수령액이 18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밑에 병장들이 200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주택 문제, 의료 보험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밥값도 안 들죠. 네, 밥값도 안 들고 그래서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심지어 한기호 의원은 그 지금 국방차관, 국방장관 대리에게 아니 우리가 그때 이거 잘못 설계한 거다. 단계적으로 올려줘야지 올려주는 건 맞는데 부사관대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병사들은 또 어떻게 사기를 증진시킬 거냐고 결합해서 보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보자 이제. 어떤 병역에 하면 징병이냐 모병이냐 아니면은 뭐 복무 기간을 줄이냐 늘리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현대와 미래 전장의 어떤 특성까지 다 반영한 그러한 병역 제도가 지금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병무청에다만 맡길 수도 없어요, 여기는. 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또 국방부 병무청 단독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부도 어떤 면에서는 또 참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미래 환경에 맞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우리 국회 여야 의원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 국방부, 그렇습니다. 뭐 기재부, 그다음에 뭐
뭐 다음 정부 명칭이 대통령이 될지 청와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뇌부도 참가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선거 때마다 소위 보수 진보 정권 다 사실은 마찬가지는 비슷한데요. 꼭 이제 유혹을 느끼는 게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유혹을 많이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군이 상당히 어려워진 이제 또 병역제도 헝클어진 면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당냐 이런 걸 떠나서 교육이 100년 대계인 것처럼 병역제도도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좀 TF를 예. 만들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동 TF를 만들고 공청회도 좀 실시해서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의견이 수렴되고 집약돼서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적 모병제, 우리 군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핵심은 단순히 병력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AI 드론 무인체계 등 첨단 전력을 강화해 병력 감소를 전투력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연 병력은 줄이면서도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개혁의 방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입니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 분계점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입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자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개혁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군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